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즘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단한 질문은 제가 그냥 바로 댓글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대구 지역 2019 타경 106,217호 분석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사건 번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를 안 한 사건인데, 낙찰자가 83% 정도의 낙찰률로 낙찰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사건이네요. 낙찰 금액과 선순위 전세금 보증금을 모두 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요게 사건 내역입니다. 2019 타경 106,217호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6월 17일 날 매각이 된 사건입니다. 북구 칠성동 2가 칠성 휴먼시아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이고 대지권 9.8평에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아주 길게 적혀 있는 어떤 은행인지 세자인지, 이 보통 이런 경우는 승계인이라서 그 유동화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채권자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가 있는데, 감정가 3억 2,400, 5월 13일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 6월 17일 날 2억 2,680에 진행을 했는데, 2억 6,900에 누군가 83% 정도 써서 한 사람 유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다. 6월 17일이면 이날 6월 17일이면 아니네요. 6월 17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제가 대구에 한번 입찰을 갔었습니다. 매각 기일 20년, 매각 결정기일이 6월 24일입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보면 2019 타경 106,217호 그리고 101,089 이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경매를 같이 신청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중복으로 신청돼 있다라는 것. 어쨌든 이 물건은 경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자, 점유자, 주식회사 어떤 법인이 점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전세권자다. 주거 권한은 전세권에 기한 어떤 점유자가 있다. 자, 2018년 6월 14일부터 2020년 6월 13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법인과 계약이 된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을구의 순위번호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2018년 6월 14일 날 접수돼 이 전세권입니다. 접수 번호 제 92,582호 이 전세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냥 설명까지,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자, 문건 송달리역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리역. 뭔가 전세권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송달. 자, 법원에서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물건을 우리가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대금으로 채권자들의 만족을 위해 채권 만족시키겠다, 팔아버리겠다 라고 법원은 이해관계자들한테 모두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물건을 팔 수가 있겠죠. 말도 없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 알리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한테 문서를 보냈냐? 알리는 방법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때 보면 전세권자
주 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전세권 등기가 있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전세권자한테 발송도 했습니다. 즉 전세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점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있느냐 보면 뭐 채권자 외에 다른 어떤 점유권과 관련된 용익 물건과 관련된 전세권 외에는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 나한테 와서 내가 모르는 어떤 권리를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해봐 라고 해서 접수도 받습니다. 자, 접수받은 것을 보면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더 잘 알 수 있죠. 자, 보면 뭐 집행관 이런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경매 채권자 승계 신청,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보시면 집행관 뭐 이런 것 중에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자, 아까 전세권자한테 이거 물건 팔겠다라고 알리는 우편물 발송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권자가 찾아와서 나는 배당 받을게요라고 배당 신고를 했느냐? 전세권자. 자, 그걸 찾아보십시오. 전세권자의 흔적 한번 찾아보십시오.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없습니다. 뭐 근저당권자, 뭐 다른 채권자들 있는데 전세권자가 없다. 즉 전세권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 임차인 대항력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주식회사 누구누구, 이 사람의 전세권이 2018년 6월 14일 여기 있습니다. 가장 빠른 첫 번째 전세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이 2억 3천 보증금으로 이 등기까지 해놨는데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접수 내역에 보면 배당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물건을 팔겠다고 알리는 그런 발송 내역은 있어도 접수 내역은 없다. 이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매각 대금에서 나의 어떤 전세 대금 그것을 받고 내가 나가겠다. 이 권리 관계를 이제 관두겠다. 이 전세권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겠다라는 것.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이 전세권자의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표시해놨죠. 뭐 이 표시해놨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매 사건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전세권자 배당 요구 없음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배당 받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한다. 자, 이 전세권이 이 근저당보다 더 후순위로 뭐 이 정도에 또는 뭐 이 밑에 있다고 가정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없어집니다, 이거.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2017년 4월 7일 이 이후에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이 전세권입니다. 1번. 선순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는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받고 나가기 때문에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인수된다. 즉, 이 물건에 입찰한 낙찰자는 이거 인수하고 나는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소멸됩니다.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 그러면 새로 바뀌는 등기부 등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소멸되겠죠. 이거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딱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갑부의 소유권 이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인한 어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는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이 이 소유권 이전보다 더 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최종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낙찰 금액과 선순위 전세보증금 모두 내야 되냐, 이제 인수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궁금하다. 예, 선순위 전세권 인수합니다. 그러나 뭐 인수하지 않겠죠. 왜? 잔금 안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잔금 안 내겠죠. 잔금을 내지 않거나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뭐 경매 불허가 받든 또는 매각 취소를 받든 또는 잔금을 내지 않든 이 경매 물건은 다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